안녕하십니까. 네, 형소법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포괄일죄 문제인데요. 그 공소시효는 잊지 마세요.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검사가 불기소한 게 불기소가 계속됐을 때 그게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불기소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잘 봐요. 불기소 상태가 계속된다. 이걸 정확히 기억해야 돼. 불기소 상태가 계속되는데 불기소했다는 얘기는 범죄가 끝나야 돼요. 범죄가 끝난 때부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문기작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종료 시점이 공소시효 기산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뭐 카사블랑카라는 영화가 있는데 마지막 대사가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우정이 시작된다. 뭐 이런 이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끝날 때 우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끝나는 시점이 우정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범죄가 끝나는 시점은 이제 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죠. 검사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범인이 범죄를 끝냈을 때 이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걸 문기작거리면 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종료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시 어떻게 되냐면 포괄일조는 이렇게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 최종 행위가 끝날 때죠. 최종 행위가 끝났을 때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죠. 부당한 공동행위, 행위가 종료입니다. 종료된 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진도 나갈 건데 여러분 계속범 법익 침해가 종료할 때 표현한다. 종료야 종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계속범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범은 일정 기간 이건 뭐 포괄죄 아니고 포괄죄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가 되는 거니까 그 별명인데 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계속범이죠. 행위 자체가 쭉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뭐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시장을 개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도 안 받고 시장을 개설한 거죠. 그러면 좀 시장을 계속 영업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계속되는 한. 그래서 그 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업이 끝난 때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 영업이 끝나면 이제 범죄가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마찬가지죠.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도 사용이 끝난 때.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 한. 이 표현이에요. 계속 사용하는 한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거죠. 시효는 끝나야 돼요. 수익사업, 영업이에요. 영업. 계속되고 있으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너무나 쉽죠. 사용,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 여러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사용.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공범은 이제 제가 영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공범은 한 팀이에요. 이번엔 공범은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죄를 저지르니까 이 오렌지 특급 살인 같은 건데 이렇게 스포일러가 되나? 칼로 한 방 찔렀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 사람이 찔렀을 때부터 전체 범행에 대한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요. 자, 최종 행위. 똑같습니다. 최종 행위 종료시. 공범 여러 명이니까 이때는 마지막 찔렀을 때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왜? 한 팀이니까. 그리고 요건 언제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소법에서 공범이라고 말할 때는요. 언제나 형법상의 모든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형소법에서 공범이라고 말할 때는 형법상의 모든 공범이죠. 그러니까 임의적 공범. 여러분 요게 총론인 거 아시겠어요? 요게 강론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언제나 이게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공직선거법에 약간 특칙이 있는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인 점은 어떤 거냐면요. 공직선거법은 이게 이제 선거 범죄는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425 무효로 이거 했잖아요. 뭐 10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17호 이렇게 되는데 연으로 따지는데 공직선거법은 자 시효가 단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빨리 정책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느낌 오세요? 시효가 단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 일단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가장 짧은 게 1년인데 공소시효는 6개월이죠. 선거 6개월인데 6개월도 그 선거일 끝나면 그러니까 그림을 요거 잠깐만 요건 다 지우고 이게 시간의 흐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선거가 있었어요. 선거가 있었으면
이때 했던 모든 걸 다 통째로 묶어서, 이때는 모든 행위를 다 통째로 묶어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해돼요? 그러니까 선거일 전에 범한 죄는 다 묶어서 6개월이고, 그러면 선거일 이후에 범한 죄, 선거일 이후에 범한 죄는요, 선거일 이후, 요 죄들, 선거일이면 선거일 이후에 범한 죄, 이거는 각각 6개월씩. 왜냐면 선거로 묵힐 수 없으니까. 요때는 각각 6개월씩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일 이전에 범한 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그다음에 선거일 이후에 범한 죄는 선거일 각각 6개월씩 진행한다. 행위가 있는 날부터 선거일 후에 범한 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조심할 건 뭐냐면 이 선거라는 건 공직선거 말하는 거죠. 공직선거 말하는 거니까 당내 경선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내 경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비선거 안 들어가고 본격적인 뭐 도지사 선거라든가 이런 선거만 들어가지 당내 경선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거라는 것은 요거는 공직선거를 말하는 것이지, 공직선거를 말하는 거지 당내 경선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요. 당내 경선이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선거일로부터 6개월, 6개월이라고 할 때 이것도 외워줘서 선거일 후라는 건 뭐냐? 선거일 당일까지는 범죄가 계속되는 거죠. 느낌이. 그러니까 선거일이 끝나는 날까지는 범죄가 계속되는 거죠. 선거일 다음 날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선거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선거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6개월이다. 이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칙이죠.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판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배임 행위가 뭐냐면 신주를 발행한. 그러면 이 배임이 그러니까 위법하게 신주를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주 발행일이 종료된 거지. 계약 체결이 아니죠. 계약 체결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완전히 신주를 발행했을 때 종료한 것이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계약 체결이 아닙니다. 이거 아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피고인이 허위실이 된 귀화 신청서를 제출해서 귀화하는 그릇은 처분해야만. 여러분 위계공직방은요. 여러분 위계공직방 이거 좀 재밌는 문제네. 위계공직방은 요거 느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일반 공직방은 거동범이면 일반 공직방은 공무원한테 폭행 협박을 했을 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공직방은 끝나는 시점이 폭행 협박 시점입니다. 그런데 위계공직방은요, 요 결과범이에요. 그러면 형법 찾아보세요. 제가 형법까지 강의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일반 공직방은 폭행 협박하면 범죄가 끝나는 거지만 위계공직방은 위계를 써서 공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공무집행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해서 접수, 이건 아직 결과 발생한 거 아니죠. 제출해서 요거다 붙이고 결과 발생 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그 이유는 위계공직방은 결과범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변호사는 위임이거든요. 위임이고 이건 위임은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다가 여러분 공부 안 하셨는데 위임이니까 여러분 변호사가 위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임행위가 종료된 때입니다. 위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죠. 여러분 요거 생각해. 위임 행위시가 아니에요. 수임 행위시가 아니라 행위가 종료된 때라고요. 종료된 때. 항상 범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종료 안 됐을 때는 진행은 안 된다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시효의 계산인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 작년에 썼죠? 올리면 여기 여러분 공소시효의 계산은요. 여기다 알려놓고 왔을까요? 공소시효는 특칙입니다. 특칙. 공소시효는 특칙이야. 특칙. 일반적인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써볼게요. 일반적인 기간은 초일 불산입.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간은 초일 불산입이에요. 초일 불산입. 일반적인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살 빼야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첫날 빼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말일이 공휴일이면요. 자, 공휴일이면요. 말일이 같이 볼게요. 같이 써볼게요. 말일이 공휴일이면 역시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요. 산입 안 하고 월요일까지 연장해요. 그러니까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을 산입 안 하고 월요일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공소가 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간 말이 월요일이면 그날 기한이 끝내면 안 돼. 혹은 그날 기한 빼고 월요일까지 연장되는 거. 그게 일반적인 기간 계산이죠. 그렇지만 공소시효는 안 그래요. 공소시효는 빨리 완성시켜야 돼요. 피고인 보호를 해서. 이게 특칙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완성이 돼야 돼요. 빨리 완성이 돼야 되고 그 이유가 왜 빨리 완성이 돼야 돼요?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시효가 빨리 완성돼야 얘가 처벌 안 당하니까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완성이 되니까 공소시효는 초일을 산입해요. 무조건 첫날 몇 시로 시작하면 무조건 산입하고 또 공휴일도 산입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끝나요. 일반적인 기간은 월요일까지 연장되는데 관공서가 노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공소시효는 관공서 노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처벌 안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는 건 네 사정이고. 그래서 공이나 토일이라도 무조건 산입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항상 공소시효는 산입 원칙이고 두 가지. 여러분 요 산입은 같이 써볼게. 구속기간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구속기간하고 공소시효 기간이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 기간이나 이 빨리 완성시키는 게 피고인을 보호하는 거니까 무조건 빨리 완성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산입, 구속기간 산입, 공소시효 기간 산입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구속기간과 동일하다는 거 꼭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휴일, 토일에서 이 공휴일은 임시 공휴일도 포함돼요.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과 똑같이 봅니다. 임시 공휴일도 포함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법정 공휴일은 당연한 거고 왜 임시로 노는 날 있잖아요. 그날도 포함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 워라벨이니까 더 많아지겠죠. 그 징검다리에서 하루 쉬는 그 기간도 포함 공휴일이랑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일반적 기간이라면 그때 완성이 안 돼요. 일반적 기간은 출근할 때까지 연장이 되는 거지만 공소시효 기간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소시효 일반론이었고요. 그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뭐냐 기억하고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계산할지를 쭉 정리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밖에 안 나올 거니까 이 위주로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할 것은 공소시효의 정지입니다. 정지인데, 여러분 일단 기억할 거, 공소시효는 뒤에 나오겠지만 피고인 보호입니다. 피고인 보호. 공소시효는 피고인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불기소했을 때는 더 이상 처벌을 못하는 게 공소시효잖아. 그러니까 피고인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 피고인을 보니까 반대로 정지, 스톱시키는 거죠. 공소시효를 스톱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합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유리한 거예요. 시간이 끌리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자체는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효 정지는 피고인한테 불리한 겁니다. 피고인한테 불리한 이것만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지 사유는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고요. 불리하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지하고 중단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지는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우리 느낌할 때 정지 앞에 일시가 들어가는 일시정지. 그냥 잠깐 멈추는 거야. 그래서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이거 왜 해야 돼?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정지됐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멈췄어요. 정지. 풀리면 얼음 땡 다시 앞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거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단은 가다가 아니 안 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중단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은 정지하고 중단이 달라요. 우린 중단 인정하지 않는데 중단은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단했다가 다시 할 때는 처음부터 진행해야 돼요. 근데 공소시효는 정지밖에 없기 때문에 시효는 중단 인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유점에서 나머지입니다. 요거 살짝 처음부터라고 바꿔낸다고 중단이랑 바꿔낸 시효가 정지했다가 다시 진행할 때는 나머지가 진행하는 거지 절대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시효 정지 자체가 불리한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면 진짜 불리해지는 거죠. 아니 그 기껏 경기다가 이게 정지하면 다시 시작한다. 지나치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나머지라는 거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유입니다. 사유인데 여러분 사유의 가장 누가 뭐래도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는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게 공소제기입니다. 왜냐면 불기소가 진행됐을 때 느낌 오세요? 불기소가 진행됐을 때 시효가 진행하는 거니까 검사가 마음을 바꿔서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불기소가 할 때 시효가 진행하니까 제기를 하면 정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제기인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정리할게. 자, 이게 시간이 흐르면 같이 볼게요. 여기 주세요. 여기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공소를 제기하면 같이 써볼게요. 공소를 제기하면 자 여기서 범죄가 종료됐어요. 범죄가 종료되면 느낌 오세요? 자 시효가 진행해요. 이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합니다. 시효가 진행해요. 그러다가
검사가 마을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시효가 진행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정지가 되는데 정지되면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공소가 되면 공판이 열리겠죠. 공소를 제기했으니까 법원에 공판이 열리겠지. 이해되셨는데 공판이 열렸을 때 이 공판에서 잘 봐요. 공판에서 만약에 법원이 재판을 해가지고 공판을 해가지고 법원이 여기서 잘 봐요. 유무죄나 잘 봐요. 유무죄나 면소를 판결했다. 그러면 얘들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기판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공판에서 유무죄나 면소가 나오면 기판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재판이 거부할 수 없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유무죄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이나 요거 좀 어렵습니다.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판결을 했을 때는 얘들은 기판력이 없어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얘가 다시 처벌받을 수가 있다.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판결되면 다시 진행해요. 그러니까 유무죄나 면소가 되면 그냥 끝났으니까 나흘에 끝났는데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얘들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진행한다고요.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한다는 거죠. 여기다 진행인데 요것만 조심해요. 아까 여기서 봤죠? 처음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진행한 거 했고 나머지가 진행한다는 거. 나머지 기간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 나머지 기간이 진행하는 겁니다. 왜?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재판은 요건 좀 어렵습니다. 기판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있는 재판이 있으면 끝난 거고 기판력이 없는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나머지 기간이 진행한다. 요게 제일 중요한 점이죠. 형사소송법 253조입니다. 됐고요. 넘어가시면 그래서 여러분 공소 제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냐면 그 다음 그냥 볼 거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거죠. 이 신병학보는 구속인데요. 신병학보는 구속인데 구속과는 관계없어요. 구속과 관계없. 이거는 이 구속은 구속되거나 상관없고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지 사유는 공소 제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253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순서를 좀 바꿀게요. 순서를 바꾸면 공소 제기는 아니지만 공소 제기와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공소 제기 유사한 것들. 순서를 바꿀게요. 공소 제기는 아니지만 공소 제기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서 우리 이미 했죠. 우리 이미 한 건데 했잖아. 몇 페이지죠? 여기 지금 394페이지 했네요. 많이 했네. 보면 그 첫 번째 공소제 유사한 게 재정신청입니다. 재정신청. 그럼 재정신청은 우리 이미 기억나죠? 재정신청은 불기소에 대한 불복이잖아요. 기억나시죠? 불기소에 불복한 거잖아. 불기소에 불복한 것이. 그러니까 재정신청은 불기소에 대해서 불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복한 거니까 당연히 재정신청이 있으면 시효 진행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 진행이 정지가 돼요. 그럼 이거는 공소제기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항은 잠깐 빼시고요.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효 정지는 제가 아까 말했죠. 시효 정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시효 정지는 시효가 유리한 거고 시효 정지는 불리한 거니까 엄밀히 따라서 재정 신청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에서 공소 제기하고 재정 신청하면 되지 더 확장을 안 해요. 더 확장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거 검찰항고 지어졌네. 검찰항고, 제항고, 헌법소원. 제항고 지어버리고요. 검찰항고, 헌법소원 요 두 개는 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은 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앞을 찾아보실 때 제가 재정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라 했죠? 재정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걸 거쳐야 돼요. 검찰항고를 거쳐야 되는데 시효 만료가 30일밖에 안 남았을 때는 검찰항고 거치지 않고 바로 시효 만료 전날까지 재정신청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검찰항고는 시효가 정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시효가 정지 안 되니까 검찰항고 말고 재정신청으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항고 안 거치고 바로 재정신청할 수 있는 거죠. 왜? 재정신청만 시효 진행이 정지가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됐고. 그래서 헌법소원 아닙니다. 헌법소원은 정지되지 않는다. 여러분 거다가 엄격히 판단. 그래서 우리가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검찰항고랑 재정신청까지만 되는 거지. 이외엔 안 돼요. 검찰항고라든가 헌법소원 비슷해 보이지만 안 된다까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구지탄 욕심을 내면 여러분 요건 어떤 거냐면 요건 이렇게 한번 순서를 좀 바꿀게요. 어떤 거냐면 좀 순서 바꿔다 설명을 바꿀게. 여러분 거기다 비추실게요. 여기서 262조 제2항 2호 결정 요렇게 돼 있잖아. 1호야 2호야? 2호죠. 2호. 2호 결정은 이거는 공소 재정시청에서 공소 제기 명령입니다. 공소 제기를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각 결정이죠. 그러니까 불교 시험은 재정시청 기각 결정이에요. 공소 제기하라. 아니 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를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하면 검사는 복종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검사가 복종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 복종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소제기 명령, 즉 공소제기 결정이 나면 어차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되니까 결정이 있는 날, 공소제기 기다릴 필요 없이 그 결정이 있는 날 그냥 공소가 제기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정신청을 해가지고 검사가, 고등법원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했다. 그러면 검사는 어차피 공소를 제기해야 되니까 공소 제기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 결정 났을 때 공소가 제기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조문까지 두 개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즉결심판은요. 여러분 즉결심판은 당연히 공소제기랑 유사한 거니까 당연히 공소 제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가볍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겁니다. 요것도 많이 나오는데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은요. 소년보호나 이 가정보호 사건 이거 두 개, 얘들 두 개는 소년보호, 가정보호는 요거는 보호처분은 여러분 이 보호처분은 이거는 보완처분입니다. 보완처분이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완처분을 청구하는 거예요. 보완처분을 청구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보완처분의 청구도 공소 제기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효진행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법원, 특례법 공소시효는 송치될 때부터 정지된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호처분, 가정보호처분. 이거는 보완처분 청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써볼게요. 공소제기와 유사하다. 여기까지만 됩니다. 이것이 공소제기와 유사한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이게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정리해볼게.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 요약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책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공소제기, 그 다음에 재정신청만 돼요. 그 다음에 보호처분 청구, 소년보호든 가정보호든 보호처분 청구, 요거 세 개를 요약해서 요거 세 개만 돼요. 헌법상 이런 거 안 돼요. 엄격하게 하는 거야. 보호처분 청구까지 됩니다. 여기까지는 공소제기와 유사한 세 가지 카테고리예요. 공소제기와 유사한 것들이야. 재정신청이라든가 보호처분. 말씀 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공소제기랑 유사하지 않은데 시효가 정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유사한 거 두 번째 카테고리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걸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좀 어려운 건데, 불기소했지만, 자,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냥 편안하게 즐겨보세요. 불기소하면 단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불기소하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시효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에요. 검사가 불기소하면 시효가 진행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검사가 불기소하면 시효가 진행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이 불기소했지만, 수사와 공소에 사실상 장애가 있어요. 사실상 장애. 여러분, 그리고 용어를 좀 해볼까? 수사와 공소가 제가 소추라고 말한다 했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소추 장애. 그러니까 검사의 소추에 장애가 발생한 거야. 소추 장애가 발생한 거야. 그러면 검사가 불기소한 게 이게 비난받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야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검사가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야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인데, 검사가 할 수 없어 못했을 때 시효 진행시키는 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 소추 장애가 생기면 시효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와 유사한 세 개를 정리해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상 소추 장애가 발생하면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한다는 거예요. 느낌 오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실상 소추 장애가 뭐냐? 사실상 소추 장애가 어떤 거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통령입니다. 편하게 대통령. 누가 감히 대통령을 기소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경찰이, 일반 경찰이 대통령, 검사나 마찬가지인데 대통령 기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장애가 발생하는 게 그냥 편하게 보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은 사실상
공소제기가 어려운 측면이죠. 그래서 사실상의 첫 번째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앞에 있는데 지울게요. 앞으로 넘어갈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소추장애가 발생하는 거는 대통령하고 이거죠. 범인의 국외 도피입니다. 범인의 국외 도피.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범인의 국외 도피는 범인이 외국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는 시효를 진행시키면 안 돼요.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범인이 도망갔든지 아니면 대통령이시든지, 그러면 제대로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시효를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이 뜻입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범인의 국외 도피는 매년 나왔고요. 이제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끊어서 다음 시간에 대통령과 범인의 국외 도피, 다음 시간에 범인의 국외 도피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